남방우의 가장 야생적인 끝자락, 인도양과 태평양의 광활한 바다 위에 숨겨진 거대한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진화의 법칙을 무시하는 듯한 곳으로 자연의 변덕에 의해 빚어진 듯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적이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화와 가장 이상하고 치명적인 종들이 공존합니다. 문도신 센수라의 이 새로운 비디오에서 우리는 호주로 여행할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섬으로 감옥으로 태어난 대륙이며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동물들이 가장 많고 우주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산호초나 지구상에서 가장 긴 기차를 가진 곳입니다. 색깔이 변하는 호수, 지하 도시 또는 성기를 만지며 인사하거나 영적 합의의 일부로 다른 클랜의 연인을 취하는 고대 부족이 있는 광활한 영토입니다. 고대 동굴의 벽이 신들 우주 창조에 대한 최초의 전설을 이야기하는 천년의 땅입니다. 수만 년 전 인간의 손으로 새겨지고 그려진 이야기들이 바위를 인류 역사상 최초의 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너무 거대해서 내부에 멕시코 같은 나라 4개를 넣을 수 있지만 어둡고 비극적인 미스터리를 숨기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영원히 그 운명을 새긴 드라마로 왜 표면의 95% 이상이 비어있고 황량한지 설명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독이 강하고 치명적인 동물들을 만나면서 인간이 신들과 우주를 형성한 최초의 그림과 이야기를 발견할 준비를 하세요. 주의 깊게 듣고 이 비디오를 놓치지 마세요. 곧 우리는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먼 대륙으로 함께 여행할 것입니다. 시작합니다. 지구의 남쪽 끝자락, 광활한 태평양과 인도양의 물에 둘러싸인 호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의 낙원으로 여기는 거대한 섬입니다. 이 독특하고 매혹적인 대륙은 웅장한 자연과 지리적 고립으로 수세기 동안 세계 지도에서 변함없는 미스터리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10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호주는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대륙이며 독특한 자연, 특별한 생물 다양성, 고대 미스터리로 여행자들을 계속 매료시키는 영토입니다. 거대하지만 95% 이상이 무인으로 곧 알게 될 어두운 과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초기 지리학 연구에서 호주는 대륙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많은 지리학자들은 단순히 광활한 섬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섬 중 하나로 보았지만 대륙의 범주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방대한 크기, 지리적 독특성, 세계 나머지 부분과의 완전한 고립을 더 분석한 후 호주는 대륙으로 여겨질 필요한 특징을 갖추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호주라는 이름은 라티노 테라 오스트랄리스에서 유래하며 남쪽 땅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19세기 초 유럽 탐험가들이 이 지역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할 때 유명해졌으며 그들은 이곳을 무인으로 여겼습니다. 그 광활한 풍경과 고립된 땅에는 인류 역사상 알려진 최초의 문화와 문명이 있습니다. 호주 원주민들은 4만 년 이상 대륙을 거주한 것으로 여겨지며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커뮤니티입니다. 그들의 풍부한 문화 전통과 땅과의 깊은 연결은 수천 년 동안 지속된 문명의 증언으로 풍경을 책처럼 읽거나 21세기에도 일부 부족이 성기를 잡아 인사하는 놀라운 전통을 유지합니다. 유럽 식민지 개척자 도착 이후 원주민 인구가 상당히 줄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 지역에 여전히 살고 있으며 고대 문화, 언어, 영적 관행을 보존합니다. 비디오 내내 이러한 부족과 그들의 호기심스럽고 때때로 논란이 되는 의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이지만 그 전에 그들이 사는 장소와 역사의 대부분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섬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동굴 중 일부를 품고 있을 만큼 고대입니다. 그중 북부 호주의 유명한 나우알라 가반만 동굴이 두드러지며 고고학 유적과 수만 년 전 원주민의 존재를 증언하는 암벽화가 보존된 성소입니다. 그와 함께 북부 영토의 진미움 지역에서도 6만 년 이상 된 인간 거주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동굴들은 피난처와 의식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2만 년 이상 된 암벽 예술을 포함해 원주민들이 항상 땅과 깊은 연결을 가졌음을 증언합니다. 구조와 예술 외에도 이 동굴들은 수천 년 동안 지속된 문화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 땅을 거주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세계관과 자연 환경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중심으로 한 삶의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민족들은 이 광활한 대륙의 기후와 극한 지리에 적응한 사냥, 채집, 생존 기술을 완성했으며 구전 전통을 통해 이야기와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호주 부족들의 세계와 우주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원주민 전설, 특히 드림타임 또는 꿈의 시간입니다. 이 고대 이야기 집합은 동굴 시스템의 암벽화에서 발견되었으며 세계 창조와 땅의 삶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의 형성을 서술합니다. 고대 원주민 전통에 따르면 모든 것은 드림타임 또는 꿈의 시간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우리가 아는 세계가 아직 존재하지 않던 신성한 시대입니다. 그때 풍경은 빈 캔버스일 뿐이었으며 산, 강,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때 조상 영혼들이 깨어나 아무것도 없는 곳을 방황하며 영토의 각 구석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걷는 매이 걸음마다 산맥, 호수, 사막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이 쉬는 곳에서 숲이 태어났고 그들이 말하는 매이 말마다 새로운 동식물 종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 태어났으며 땅의 지배자가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으로 모든 생명체와 영적 균형으로 연결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모든 돌, 나무, 강, 생물은 그 신성한 시간에 살아있는 반영입니다. 창조자 영혼들의 발자국이 풍경에 여전히 남아있으며 매 세대가 그 균형을 존중하고 보존할 책임을 상속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는 것은 삶 자체를 지탱하는 자연 질서를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원주민 전설을 가장 잘 반영하는 곳은 울루루로 호주의 심장에서 상징적인 붉은 돌, 거대한 단일체로 그들에게는 단순한 엽서가 아닙니다. 아낭구 원주민들에게는 의심할 여지 없이 대륙 전체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입니다. 그들은 이를 세계의 배꼽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신앙에 따르면 울루루는 창조가 시작된 지점, 조상들이 땅을 빚은 영적 중심지입니다. 동물과 사람들을 꿈의 시간 동안 바위의 각 균열, 동굴, 구호는 그들에게 고대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구전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며 세계의 기원과 자연과의 공존, 존중, 균형에 대한 가치를 가르칩니다. 많은 여행자들에게 매력적이지만 정상에 오르는 것은 아낭구 문화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지며 이 신성한 장소를 존중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울루루를 즐기는 최선의 방법은 주변을 걸으며 그 형태를 관찰하고 이 먼 땅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전설에 둘러싸이는 것입니다. 드림타임 전설이 조상 존재들에 의해 빚어진 세계를 묘사하듯 호주 대륙 자체는 신화적인 이야기에서 나온 듯한 지질학적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굴들 외에 제놀란 동굴은 호주의 가장 인상적인 지하 풍경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개방 동굴로 여겨지는 연계를 가집니다. 지질학자들은 그 형성이 약 3억 4천만 년 전 시작되었다고 추정하며 오늘날 호주로 알려진 영토가 얕은 바다로 덮여있던 시대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물과 석회석의 느리고 지속적인 침식이 수백만 년 동안 터널, 갤러리, 챔버의 미로를 빚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탐험할 수 있습니다. 제놀란 동굴이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내부의 실루리아 시대에 살았던 해양 생물의 화석 잔해가 여전히 보존되어 있다는 것으로 최초의 복잡한 유기체가 바다를 거주하기 시작할 때 지구의 생명이 어땠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런 먼 시대를 생각하면 수억 년 전 호주가 아프리카, 남극, 남아메리카, 인도와 함께 거대한 초대륙 곤드와나의 일부였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리 후 이 거대한 땅덩어리는 세계 나머지 부분에서 고립되었습니다. 그 지리적 거리는 자연 실험실처럼 작용하여 생명이 독특하게 진화할 수 있게 했으며 지구 어느 구석에서도 찾을 수 없는 종들을 만들었습니다. 캥거루, 오리너구리, 가시두더지, 코알라, 이는 그 천년 역사에서 살아남은 이상한 생존자들로 다른 세계에서 나온 듯하며 호주에서만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호주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독이 강하고 치명적인 동물을 품고 있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세계에서 가장 독이 강한 뱀으로 여겨지는 타이판 뱀, 호주 깔때기 거미, 푸른고리 문어 또는 상자 해파리 같은 것들로 그 촉수가 몇 분 만에 인간을 죽일 수 있는 독소를 포함합니다. 이 동물들의 진화는 자원 부족 같은 환경 요인으로 인해 생존을 위해 극도로 강력한 방어 메커니즘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상자 해파리, 바다 말벌로도 알려진 것은 세계에서 가장 독이 강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그 촉수에는 너무 강력한 독소가 있어 한 번 찔림으로 몇 분 만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독은 피해자의 심혈관과 신경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마비,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며 신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해파리는 주로 호주 북부 해안 수역, 특히 10월부터 5월의 따뜻한 달에 서식하며 지역에서 수많은 사망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호주를 여행할 때 현지 당국은 일부 수영 지역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특히 고위험 장소에서 스팅어 슈트로 알려진 보호복을 제공합니다. 호주의 많은 해변에서 특정 계절이나 상자 해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수영이 금지되므로 이 나라를 여행할 때 해파리 그림이 있는 경고 표지를 보면 물에 발을 담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독이 강한 동물이지만 인간만큼 치명적이지 않으며 이 거대한 섬의 가장 어둡고 슬픈 역사 뒤에 있는 종으로 이 거대한 대륙이 지구상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진 이유입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대륙 덩어리로 내부에 인도 같은 나라 2개나 멕시코 같은 나라 4개를 넣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하지만 방대한 영토의 95%가 완전히 비어있고 무인하며 완전히 황량합니다. 지도를 보면 호주인들이 거대한 나라에 흩어져 살지 않고 반대로 대다수인 90% 이상이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같은 몇몇 해안 도시에 불과 0.02%의 영토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멀어질수록 생존 가능성이 줄고 인간을 만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정말로 왜 이런 거대한 땅이 그렇게 비어 있는가? 답은 지리적일 뿐만 아니라 깊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영국인 도착 전에 호주는 원주민들의 고향으로 자연과 조화롭게 살며 사냥하고 채집하며 땅을 영혼의 일부로 여겼으며 일부 동굴의 습한 벽에 이야기와 전설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1788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 해 영국인들은 보타니 베이에 상륙할 뿐만 아니라 호주 땅을 테라 눌리우스 또는 무인의 땅으로 선언하며 원주민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계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침묵된 역사 중 하나인 호주 원주민의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호주의 식민화가 영광스러운 확장 계획에서 태어나지 않고 훨씬 더 어두운 아이디어, 섬을 거대한 야외 감옥으로 만드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식민지를 잃은 후 영국은 감옥 과밀 문제를 겪었습니다. 해결책은 단순하고 잔인했으며 가장 위험한 죄수들과 단순한 도둑이나 채무자들을 세계 반대편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788년에 뉴사우스 웨일스 해안에 도착한 첫 함대는 탐험가가 아니라 쇠사슬에 묶인 죄수와 병사들을 실었습니다. 영국 왕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영국의 가장 위험한 죄수들이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거대한 야외 감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 감옥 과밀에 대한 해결책처럼 보였던 것이 곧 원주민 민족들에게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착지가 성장함에 따라 식민화는 원주민들의 땅, 문화, 생명을 희생하며 멈추지 않고 확장되었습니다. 최초의 대치들은 폭력적이었지만 침략자들만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천연두, 홍역, 백일해 같은 치명적 질병의 확산에도 직면해야 했으며 이에 대한 면역이 없었습니다. 몇 년 만에 방대한 원주민 인구가 전멸되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식민자들은 원주민들에게 강제 노동을 부과하고 땅을 빼앗았으며 여성들을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극한 노동으로 강제했습니다. 북부에서 일부 여성들은
옷 없이 진주를 위해 잠수하도록 강요되어 배신적인 물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노출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저항하려 할 때 100년 이상 지속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결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인구에서 1900년에는 겨우 수천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1차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인들은 남은 소수 남자들을 유럽 전투에서 죽게 보냈으며 이에 원주민 인구가 거의 멸종 직전까지 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부의 극한 지리적 및 기후 조건과 결합되어 오늘날에도 지속되는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해안 도시들이 지배하는 거대한 나라로 과거의 유령을 숨기는 듯한 공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대한 감옥으로 시작된 것이 세기 후 현대 국가로 변형되었지만 이 나라가 세워진 기초는 기원과 원주민 민족들에게 남긴 상처의 그림자로 여전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생존 투쟁, 원주민들의 저항과 유산은 호주에 여전히 존재하며 시간적으로 멀지만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인 나라 중 하나의 현재를 계속 형성하는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비극적인 과거를 제쳐두고 이 낙원을 여행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자연 경관 중 하나인 호주 대산호초를 놓칠 수 없습니다. 이 산호초 시스템은 국가 북동부 해안 앞 2300km 이상 확장됩니다. 우주에서 보일 만큼 방대한 구조인 대산호초는 스쿠버 다이빙의 낙원이며 호주에서 가장 많이 방문되는 목적지 중 하나입니다. 국가 북동부 해안 앞에 위치한 이 거대한 해양 생태계는 매년 수천 명의 다이버와 모험가를 끌어들이는 놀라운 생물 다양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 수정처럼 맑은 물은 2,900개 이상의 개별 산호초, 900개의 섬, 그리고 화려한 산호부터 모든 색상의 열대 물고기, 바다 거북, 돌고래, 모든 종류의 상어에 이르는 놀라운 해양 생명을 숨깁니다. 그 깊이에 잠수하면 떠있는 정원 같은 산호 형성을 감상하고 지평선을 덮는 물고기, 때 사이를 헤엄치며 숨을 멎게 하는 시각적 스펙터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애호가들의 낙원이지만 대산호초의 바다는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물에는 두려운 상자 해파리 같은 독이 강한 종들이 서식하며 다양한 치명적인 물고기와 바다뱀도 있습니다. 호주의 또 다른 독특한 호기심은 일부 추정에 따르면 사람보다 캥거루가 2배 이상 많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이 유대류에게 이상적인 서식지 풍부함과 인간 인구 밀도의 낮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캥거루는 큰 거리를 점프하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지만 독특한 호기심으로 뒷발로 펀치를 날릴 수 있으며 이는 방어와 교백이 다른 캥거루와의 경쟁에서 사용되므로 이 예쁜 동물에 접근하기 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호주의 가장 특별한 자연현상 중 하나는 물고기비입니다. 이 이상한 현상은 국가의 열대 지역 일부, 특히 퀸즐랜드 주의 잉햄시 주변에서 발생합니다. 이 지역에서 열대 폭풍 동안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바람과 비에 휘말려 하늘에서 물방울처럼 떨어집니다. 이 현상은 수년간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했지만 토네이도와 강한 바람의 활동으로 근처 강과 호수에서 물고기를 들어올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시골이나 농촌 지역에서는 특히 돌이나 가지를 옮길 때 뱀에 주의해야 하며 북부 지역에서는 강, 석호, 심지어 일부 해변에 서식할 수 있는 바다 악어에 대해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놀라움을 피하는 열쇠는 현지 지침을 따르고 경고 표지를 항상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방으로 여행은 안전하고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에서 마법적이고 매혹적인 호주를 발견하며 즐겼기를 바랍니다. 보았듯이 대비와 모순의 나라로 아름다움과 위험, 전통과 혁신이 놀라운 방식으로 섞입니다.